강하늘 원탑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84제곱미터가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한편으로 영화를 보신 것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평범한 청년 노우성은 대출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남들처럼 국민병영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겨우겨우 손에 넣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이죠. 정말 딱 4채만 안 썼지 영끌도 그런 영끌이 없더라고요. 월급을 넘어서는 대출금 이자를 갚느라 회사를 힘들게 다니면서 버티는 건 물론 밤에는 배달 알바까지 하는 정말 극한의 상황입니다. 딱 하우스 푸어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집이 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내일을 무슨 80년대 공익광고처럼 꿈꾸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2024년이 되자 아파트 가격은 거침없이 하락하고 우성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난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우성의 유일한 소망이고 미래고 마치 우성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알바에 매일 피곤에 쩔어있는 우성은 밤마다 윗집에서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소음에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이 소리가 좀 이상해요. 사람 사는데 소리가 안 날까 생각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좀 지나치달까요? 그냥 생활소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드릴 소리, 고함 소리,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는 듯한 기괴한 발소리까지. 아랫집인 1301호의 하주경은 우성에게 매번 조용히 해달라는 협박을 건네고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문에 엄청난 양의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의 눈초리와 압박까지 받으며 우성의 신경은 점차 극도로 예민해져요. 아니다, 아니라고. 사실 그 사랑하는 아파트에 정작 우성은 제대로 있지도 못하잖아요. 회사의 알바에 계속 밖에 있고 집에서는 술 마시고 잠밖에 안 자는데 억울해서 돌아버리는 거죠. 결국 소음의 근원을 찾아 윗집 1501호, 1601호, 1701호를 하나씩 점점 올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모두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성을 의심해요. 관리실과 입주자 대표, 펜트하우스의 전은화에게도 도움을 구하지만 은화는 곧 GTX 개통이니 조용히 하라며 돈을 찔러 넣고 상황을 무마하려고 해요. 대출 이자 때문에 돈이 너무 급했던 우성은 일단 돈을 받고 거기에 같이 장단을 맞춰줄까 싶은 마음이 들죠. 소문의 나비 효과로 우성은 점점 지역사회 내 문제인간 취급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밤 소음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랫집 전광철이 계단에서 의도적으로 넘어집니다. 전광철은 우성이 자신을 밀었다고 갑자기 주장하고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죠. 이렇게 되면 우성은 소음 문제로 참다 못해 폭행한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거죠. 진짜로 경찰에 잡혀가고 그 과정에서 정말 범죄자처럼 테이저건까지 맞아요. 뭘 잘못했다고.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우성. 석방 후 유서를 쓰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이때 그간 수상했던 1501호 진호가 등장해서 지금까지의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진호는 층간소음의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일부러 소음을 내고 취재 명목 아래 모든 주민을 감시한 거죠. 아니 누가 취재를 저렇게 하나요? 미친놈 아니에요? 하긴 여기 다 광기가 어려 있습니다. 광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정상이었던 우성까지도요. 하지만 더 깊은 비밀, 이 모든 중심에 펜트하우스 은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갭투자, 부실시공, 뇌물 스캔들까지 내막을 감춘 은화는 온 아파트를 쥐락펴락 해왔던 거죠. 은화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이자 펜트하우스에 사는 인물로 단지 내에서 최상위 계급과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죠. 일반인들이 원하는 안정과 성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84제곱미터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넘어서는 존재. 대부분의 등장인물과 달리 은화의 집은 84제곱미터 평수가 아니고 이는 그녀가 단지 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계급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은화의 주거 공간은 일반 84제곱미터 아파트와는 달리 더 크고 생활감이 적고 높은 층고와 복잡한 구조로 꾸며져 있어서
특유의 거리감과 폐쇄성을 강조하죠. 펜트하우스가 의미하는 계층 구조의 꼭대기, 즉 욕망과 부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화는 안정과 행복의 상징인 아파트가 어떻게 또 다른 욕망, 차별, 불평등 그리고 고립의 공간이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인 거죠. 진호, 우성은 은화의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해 아파트 최상층으로 잠입합니다. 격투 끝에 진호가 은화의 남편을 처치하고 쓰러져요. 우성은 부실 시공 장부와 1401호 매매 계약서를 태운 뒤 예정된 가스 폭발을 피하며 아파트를 탈출합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검사 출신 은화가 연루된 이 모든 부실 살인 음모를 윗선 명령으로 없던 일로 덮어버려요. 모든 걸 뒤로하고 시골 어머니 집에 갔었던 우성은 다시 84제곱미터의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한숨 쉬고 허탈하게 웃고 밖에서는 서울을 찬미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의 손에 든 등기증은 무겁기만 하죠. 영화는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과 청춘, 사회적 지위를 모두 집어삼켜버린 아파트에 씁쓸한 현실로 막을 내립니다. 84제곱미터, 국민평형 그 자체에 은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84제곱미터라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꿈이 사실은 고립과 파멸의 상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 집 마련의 열망, 부동산 신화, 계층 불평등과 결탁된 사회 구조가 한 개인을 집어삼키는 트로이의 목마임을 내내 드러내요. 결국 우성이 얻은 집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폐쇄적 세장, 그리고 썩은 심장이라는 뼈아픈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회 구조와 계급벽의 냉혹함, 단순 층간소음이 아니라 계층 간 불신, 투기, 부실공사, 검찰의 유착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 공포를 부각하는데요. 엔딩의 열린 결말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정면으로 비춥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눈을 뗄 수 없었던 게 강하늘의 미친 연기 드라이브였어요. 그냥 잘생기고 착한 배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인생작이겠더라고요. 절망에서 광기로 점점 스스로를 내모는데 우성이 점점 막 그라디에이션으로 망가지면서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우성도 아파트 같지 않나요? 우성 아파트 많잖아요. 네이밍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한계 상황의 분노, 공포, 좌절,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고립감까지 표정과 목소리 몸짓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요. 전반부의 소시민적 짠내와 무력감, 후반 광기의 절정에 이르는 변화가 엄청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우성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게 딱 우프거든요. 코믹함과 광기가 교차하면서 극의 몰입도를 훅 끌어올려요. 특히 극을 홀로 이끄는 엄청난 촬영 분량과 감정 과잉 장면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와 심리 표현이 대단합니다. 이래서 인생작이라니까요. 이 한편으로 영화를 저와 함께 훑어보셨는데 그래도 강하늘의 절망이 광기로 변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세세하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영화를 본편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영화도 드라마 퀸 구독